안녕하세요. 사랑클럽 사랑입니다. 그 전에 항상 가벼운 운동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느끼게 되는 그 순간만의 특별한 느낌, 남자가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이때 순간 느껴진다는 그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표현하는 그때의 그 순간, 그 느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에는 여성은 부끄러운 듯 은근히 소중한 남성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을 짜릿하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느낌을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워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의 표현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오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이면서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나는 부끄러우니까 이 순간을 좀 더 얌전히 예쁘게 아니면 좀 더 점잖게 표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원초적인 것에 나를 맡기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어떠할까요? 남성분들 역시 그 진입을 시도했을 때 여성의 따뜻한 그곳이 서서히 꿈틀대며 촘촘히 조여오게 되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이 일어서며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온 우주의 힘이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이때 여성분들이 느끼는 삽입하는 그 순간의 그 느낌은 대체 어떠할까요? 수많은 남성분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분명 내 파트너가 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하며 매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록 자지러지는데 대체 어떻게 좋은 것일까? 그 느낌은 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표현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느낌, 감정의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서서히 준비된 그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은 세상이 꽉 차면서 뭔가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하나 모자라는 느낌 또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는데 그가 진입하는 순간 꽉꽉 알차게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누군가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것. 두 번째, 여성분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충분히 젖어 있을 때 그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짜릿짜릿하면서도 온 세상이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리고 다음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깜짝 온 세상이 전쟁이 난 듯 난리 난 느낌이었다가 또 다시 평온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구름 위에 둥둥 뜬 그런 느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세 번째, 여성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뜨겁고 맛있게 구워지는 마시멜로에 딱딱하고 커다란 뜨거운 불꽃챙이를 꼽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뜨거운 것과 더 뜨거운 무언가가 서로 만나는 그 순간, 표현이 아주 재미있죠.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간의 현재의 몸 온도에 따라서 상대에게 느껴지는 그 기분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꽉 찬 느낌과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 황홀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강한 그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분들도 똑같은 파트너와 잠자리를 해도 매번 항상 같은 느낌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 그날 그 시간의 컨디션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온도가 틀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애의 몸짓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이 어떤 크기인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이 대물이다 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자들의 느낌, 일단은 조금 짧아도 굵다면, 나와 맞다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몸속 깊숙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경우에는 여성분이 건강할 때, 조임이 좋을 때, 이때 만족스럽게 느끼게 되는 경우이겠죠. 그가 들어온 후 나도 모르게 나의 그곳이 자동으로 쪼물쪼물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꽉 찬 남성을 여성의 질 조임으로 서로 맞춰가며 행복하고 즐거운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나 만약에 질벽이 느슨해지고 꼬물꼬물한 움직임이 잘 되지 않을 때, 건강할 때 나타나는 여성의 움직임이 없을 때, 이때는 남성이 굵어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성이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질 조임 케켈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흥분도 잘 되지 않고 뭐랄까 좀 미적지근한, 서로 그렇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밋밋하게 둘이 뭉실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은 대물, 큰 남자. 대물인 남자가 들어올 때 수많은 분들은 크면 좋지 않을까?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좋을 거야. 등등 많은 여성분들은 나도 그런 거 한번 구경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끼리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 남자에게서는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잠자리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한두 번은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면 여성이 그닥 흥미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깜짝 놀라게 되고 즐겁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그 후 동작 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여성 상의를 하게 되면 파트너가 불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하고 감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크고 좋은데 왜 어째서 헤어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 쪽에서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다음 여성분. 긴 남자가 진입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경우 누구라도 흠칫합니다. 처음에 여성은 순간적으로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좋다. 이후에 바로 다가오는 것이 혹시 내가 다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서 혹시 내 몸에 상처가 나지 않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신도 모르게 도중에 몸을 뒤로 훔친 빼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본능적인 행동이 되겠죠. 너무 깊게 들어오게 되면 질벽에 닿으면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성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통증 때문에 순간에 몰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이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성분이 먼저 알아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소근소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휘어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의 소중이는 조금씩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들 틀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그 살짝이 아닌 기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휘어져 있을 때 일부 남성분들은 이런 변형된 모양이 훨씬 더 여성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처음에 한두 번이라면 그저 좋다, 신기하다, 이 기분도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그때는 여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이도 변형되지 않을까? 한쪽으로만 운동하게 되니까요. 게다가 여러 가지의 자세로 즐길 수 없어서 이런 경우는 재미가 덜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하는 도중에 자꾸 빠지는 경우, 짧거나 길거나 얇거나, 이거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남자가 짧아서 또는 남자가 얇아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 쪽이 이래서 저래서의 경우이죠. 사실 여성분들이 나는 이래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자신이 어떤 모양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병원 갔을 때 산부인과 진료를 보게 되어도 사실 여성들의 그 동굴의 사이즈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성의 동굴 길이가 일반 여성들보다 긴 경우 웬만한 남성은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여성의 넓이가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넓을 경우, 이때도 남성분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열심히 하는 도중에 자꾸 빠지는 경우, 이런 여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남자가 짧은 경우가 아닌데도 일반적임에도 또 내가 얇은 경우가 아님에도 괜히 마음속으로 뭔가 주눅이 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에 김이 빠졌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은근히 그렇게 신경질을 내거나, 이때 남자분들은 대놓고 너는 좀 다른 경우야 할 수도 없으시죠. 난감하십니다.
이럴 때는 자세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합을 해보자면 여자들도 남자분들처럼 할 때마다 그 느낌은 항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과 사랑을 나누어도 어느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또 어떻게 진입을 하는가, 어떤 모양새인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내가 어떤 모양의 물건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10가지 행동, 여자가 반하는 남자. 드디어 쓴다.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의 행동. 이것저것 쓰다가 드디어 바라시던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 잘 웃는 남자. 역시 누구나 잘 웃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눈웃음보다는 늠름한 미소라든가 반듯한 미소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게 웃는다랄까요? 그냥 배꼽 빠진 듯이 미친 듯이 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선홍빛 잇몸 심하게 보이시는 분은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시고 웃어주시기 바랄게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해서 갑자기 잇몸 미소 보이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요. 2. 예의를 아는 남자. 솔직히 여자 만날 때 기본 매너도 없는 남자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입을 벌리고 씹거나 쩝쩝대서 먹거나 아니면 여자가 힐 신었는데 평소 걸음대로 걷거나 그런 거.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지 마세요. 둘이 만나는데 그냥 걸으면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전화통화 길게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랑 단둘이 걷는데 여자가 10분 이상 넘게 혼자 웃으면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고 여자가 웃는 이유는 궁금하고 본인을 상대 안 해주니 심심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자신을 할 거 없고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또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남녀관계는 호감 마이너스 신뢰인데 시간 약속 신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3. 깨알 매력 있는 남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하면 늘 가볍던 남자가 갑자기 진중하면 의외라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늘 좋은 이미지. 가벼운 남자가 나쁜 이미지라는 게 아니고 뭐랄까? 늘 반듯하고 매너 있던 남자가 확 깨는 거죠. 예를 들면 파스타만 먹을 것 같은 남자가 순대국밥 먹자고 한다거나 막창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그런 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매력. 여자들이 귀여워합니다. 4.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남자. 약간 이번과 비슷하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티내서 챙겨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남자가 내가 차도로 걸을게. 둘이 걷는데 전화는 일찍 끊어야지. 당연히 남자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이런 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몸에 이미 배인 듯이 뼛속부터 매너남이라는 것을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레 차도로 걷고 자연스레 수저주고 자연스레 전화는 일찍 끊고 자연스레 짧은 치마 입었을 때는 가려주고 계단에서 뒤에서 자연스레 가지 말고 등등.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 거 난 뭐가 좋더라. 이런 거 잘 들었다가 챙겨주세요. 여자는 세심한 행동에 더 마음을 기울이니까요. 지나가는 듯 흘리는 말이라도 여자는 진심이거든요. 세심하고 티 안 내는 배려. 좋습니다. 5. 빈말 안 하는 남자. 이것은 남녀 다행되는 말인데 전판에 자주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언급하지요. 빈말은 사람을 신뢰를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언제 한번 다음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하다가 감정 상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즉 가벼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빈말은 절대 단절. 6. 시기에 적절한 애교 있는 남자. 이것도 약간 깨알 매력과 비슷한데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의 호감틀은 비슷합니다. 남자도 여자 애교 좋아하듯이 여자도 애교 좋아합니다. 근데 막 지나친 애교 말고요. 조금씩. 태균 가명이는 시금치 싫어요. 이거는 태희 가명가 먹어줘요. 이런 거 하면 죽박나라. 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괜히 배시시 웃는다든가. 초딩 애교가 있는데 막 끼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화났을 때 얼굴을 안쪽으로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기들이 마음먹었을 때 짖는 표정 입 꼭 다물기. 이런 거? 아우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7. 반응 잘해주는 남자. 리액션을 잘해주세요.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반응해주는 것처럼 하지는 말고요. 예를 들어 웃긴 얘기하면 아 X발 X나 웃겨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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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오. 먼저 상대방 말에 공감해주세요. 자신도 겪어보았다거나 프로그램이라면 자기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주변에 일행이 같이 있다면 그 일행보 다 크게 또는 다르게 해주세요.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반응 잘해주는 부문에서 남자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있는데 아는 게 있다고 나도 안다고. 무조건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 다 듣고 말하세요. 예를 들면 연아 어제 무한도전 연애 조작단 편 보는데 그 여자 나만아 그거 봤어. 그거 남자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 했잖아. 아 완전 불상 여자가 먼저 고백했는데. 이런 거.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말 끊기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구든. 8. 적절히 먼저 연락하는 남자. 보통 남자들이 항상 연락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죠. 근데 대박인 게 남자분들 연락할 때 여자들과 남자들에게 확연히 차이 나는데요. 문자 씹는다고 무조건 답장 올 때까지 문자하지 마세요. 아 참 하루 종일 막 문자만 하고 그러시는 분 많은데요. 여자들은 말로 떠드는 거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랑 하루 종일 이모티콘 장렬하면서 문자 하시는데 그런 것보단 좀 친해져서 전화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막 이모티콘 잡다한 거 쓰지 마세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 문자나 카톡에 반응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9. 성의 있는 남자. 적어도 인풋-아웃풋을 맞추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만큼은 당신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보답을 하세요. 그것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등등. 10. 배려심 깊은 남자.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자한테 먼저 양보할 것. 식당에서 앉는 자리라든지 보고 싶은 영화라든지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절입니다. 마냥 그렇게 양보하면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선 양보하고 여자가 별 생각 없으면 본인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 아 그래 쉬어. 이런 거나 아 재미없어. 나도. 이런 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상대방을 좀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맞춰주라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동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 이 연애 안 해본 남자를 싫어하나 봅니다. 2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미팅 사이트 리서치에서 40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들 84% 이상이 연애 해본 남자를 원한다고 했다. 네요. 11. 목표 있는 남자. 적어도 자신의 비전은 세우세요. 꼭 결혼할 사이는 아니다만 여자가 아무리 매너 있고 상냥하고 반응 잘해주고 배려심 깊다고 해서 자기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표나 하고 있는 일을 만드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동도 눈빛도 다르니까요. 12. 자기 관리하는 남자. 이건 복합적인 면입니다. 외모, 대인관계 정도로 하죠. 먼저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얼굴을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기준은 까다로운데요. 왜일까요? 거울부터 보세요.
여자들은 태반이 본인들을 가꾸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태반이 본인을 안 가꾸고 다니고요. 화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머리를 손질하고 온다거나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름이라고 대충 샤워하고 모자 쓰고 카라티에 청바지에 나이키 신발 신지 말고 꾸민다는 느낌을 보여주세요. 아, 대인관계 아주 중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변에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없게,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게 할 것. 아무리 친하다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정준하처럼 당신을 깐다면 여자는 그냥 깔깔대면서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깔깔대는 순간 당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내려갑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남자를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13. 멀티태스킹 가능한 남자. 그냥 간단히 말해 여자 만나면서 자기 할 거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남자 만나고도 할 거 다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 공부, 봉사활동, 장학금, 여자친구들도 잘 만나고 등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구동할 만큼 아주 뛰어나죠. 근데 남자는 여자 생기면 그냥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올인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인해서 본인 생활 유지도 못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죠. 14. 리더십 있는 남자. 누군가를 이끄는 힘. 덩치가 크건 안 크건 여자들은 리더십 있는 남자에게 듬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범남도 리더십이 있다면 여자에게 호감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먼저 나서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외모를 떠나 괜히 늠름해 보이고 괜히 든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자로 생각하죠. 말 그대로 리더십을 보면서 여자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위에 쓴 항목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달까요? 남자답다의 이상향이라는 느낌? 15. 할 줄 아는 거 많은 남자. 다방면에서 지식도 풍부하고 할 줄 아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실제로 할 줄 안다고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호감 뚝 떨어져요. 그리고 할 줄 안다는 걸 너무 드러내면 또 안 돼요. 그러다간 단순히 부탁만 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호감형성 뒤 조금씩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이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 글이 좋거나 맞거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추천과 댓글을